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스마트 컨설팅 협회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욱 팀장입니다. 최근 착수 컨설팅 및 협약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와중에 금일 설명회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소공인 대표님과 공구업체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며 설명회 종료 후에 업로드되어 반복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시청하실 목적으로 지금 퇴장하지 마시고 저희 설명회 후반부에 화면에 띄워드릴 QR코드를 통해서 공급업직, 공급기업 정보 그리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수집을 할 계획이오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취합해서 답변서 형태로 8월 25일까지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서 교재와 함께 송부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추후 사업 수행의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 공지사항이나 공급기업 정보를 활용을 할 예정이오니 혹시 부득이하게 공지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락이 돼서 소공인 업체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 반드시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를 통해서 기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구난방 질문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설명회 중에는 질의를 따로 받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서 교재와 함께 응답을 드릴 테니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하고 다르게 금년도에는 설비 자동화 유형이 신설이 되면서 설비 자동화 유형과 공정 디지털 유형 모두 KPI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 연계하도록 공고문에서부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자동 연계가 불가능하다면 협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금일 설명회를 반복 숙지하시어 경청하시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KPI 지표의 설정과 관리는 사업 수행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업 종료 후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대표님께서 사업 성과를 가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툴로서 활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금년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수행을 하시지만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KPI 데이터를 전송하셔서 목표에 의한 관리로서 사업에서 목표하시는 바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KPI 연계 시스템을 관리하며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 성과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정상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추적 관리할 목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 KPI 연계 시스템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SYLab의 이치영 대표님께서 KPI 연계 시스템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 공방 KPI 연기 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SYLab의 이치영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KPI 연기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KPI 연기 시스템 개요로부터 전송 기능 개발 가이드까지 되겠습니다. KPI 연계 시스템은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의 핵심 성과 지표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담기관이 21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의 운영 목적은 소공인에 설치된 공방 시스템의 정상 운영 여부 확인과 소공인이 사업 착수 보고서에 제시한 핵심 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착수 보고서 상에 적시된 핵심 성과 지표 관련 데이터와 소공인에 설치된 재질혁신 시스템의 정상 운영 여부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소공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성과 지표, 즉 KPI에 대한 선정 가이드입니다. 소공인이 KPI 항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23년 적용 KPI 대상 항목에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선정해야 될 KPI 개수는 사업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사업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핵심 성과 지표를 선정하셨겠지만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23년도 적용 가능한 KPI 대상 항목입니다. 소공인 기업은 스마트 공방의 도입하는 목적에 따라 앞 페이지에 있는 선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항목을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항목은 업종이나 생산 품목에 따라 단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위가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무게, 길이, 부피 등의 단위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소공인 업체와 공급 업체가 사업 착수 보고서의 KPI 연계 처리 부분 작성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처리 주기 부분과 현재값 설정을 유념하여 선정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PI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KPI 항목 중 공장의 근무 시간과 관련이 있는 가동률이나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이 있는 항목 중 생산량 증가, 불량률 감소 등의 경우 실제 생산 작업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사업 유형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KPI 선정과 연계 방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비 자동화 유형의 연계 방식 참고 자료입니다. 다음은 소공인 업체에 설치한 시스템과 KPI 연계 시스템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오픈 API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픈 API의 운영 목적은 다수의 사용자,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해진 자료를 수신 또는 조회하고자 할 때 전송, 자료 조회에 대한 표준 메시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본 연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시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벨 1 메시지는 스마트 공방 시스템의 정상 운영 여부 확인 데이터를, 레벨 2 메시지는 스마트 공방 시스템 설치 이후 KPI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레벨 3 데이터는 레벨 2 메시지에 대한 일부 근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메시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API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용자 인증 기능으로 소공인별로 발행된 인증 키 값을 확인하여 메시지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메시지로 생성하였을 때 생성된 메시지에 대한 사전 검증을 테스트 베드를 이용하여 공급업체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전송 데이터에 대한 포맷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KPI 전송 기능을 개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개발하여 사전 검증된 데이터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본 KPI 연계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 API의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별 표준 포맷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PI 연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 API를 테스트하는 모듈과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듈, 그리고 전송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는 KPI 연계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오픈 API 테스트 베드에 접속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듈에 대해서는 각각의 설명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본 화면은 오픈 API 테스트 베드 화면에 접속하는 절차와 테스트 베드 화면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테스트 메시지에 대해 전송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전송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KPI 연계 시스템 오픈 API 테스트 베드 활용 방법입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공인에게 발급된 고유의 소공인별 인증키 값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의 인증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후 해당 소공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키 값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공급업체의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선정 협약이 완료된 소공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테스트 배드 화면은 위에서부터 메시지 레벨 선택 메뉴가 있고 앞에서 조회한 테스트 대상 소공인의 인증키 값에 대한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메시지 레벨별 포맷 가이드를 선택적으로 보실 수 있고 또한 메시지별 적용 소스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메시지를 입력하여 송신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에 메시지 전송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화면을 이용하여 테스트 배드의 테스트 절차입니다. 특히 5번째 항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 메시지를 KPI 연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개발 가이드입니다. 데이터 전송 절차는 소공방 업체에 설치된 MES, 스마트 부품들이 시스템으로부터 KPI 데이터를 산출하여 오픈 API에 정해진 메시지 포맷에 따라 메시지를 생성하여 KPI 연계 시스템에 메시지별 주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먼저 KPI 레벨 1 데이터 생성 및 전송 방법입니다. 레벨 1 데이터는 1일 1에 전송하도록 개발하시면 됩니다. 전송 시간은 소공방 업체의 환경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장이 근무가 시작된 이후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메시지 포맷은 JSON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목명과 데이터 타입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레벨 1에 대한 전송 코드 예시입니다. 공급사의 개발 환경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벨 2 메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KPI 연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스마트 공방 사업 이전과 이후에 선정한 KPI 데이터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수집하는 메시지입니다. 전송 주기는 사업 착수 보고서에 작성한 주기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특히 향상률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음의 슬라이드를 참조하여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한 데이터 중 동일 자료 중복 전송, 동일 기간 내 동일 KPI에 대한 다수 전송에 대한 처리 기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레벨 2 메시지의 향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산량 증가에 대한 스마트 공방 사업 이전과 이전의 값이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백분율로 계산하는 샘플입니다. 다음은 품질 부분의 불량률 감소에 대한 스마트 공방 사업 이전과 이후의 값이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백분율로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는 이 마이크 앞이라서 메시지 2를 전송하는 소스 코드에 대한 예시입니다. 개발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메시지 레벨 3은 레벨 2 메시지의 향상률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시지로 전송 주기는 레벨 2와 동일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수시로 전송하셔도 됩니다. 레벨 3의 데이터는 실제 공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특정 수치 항목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벨 3 메시지 전송을 위한 개발 소스 예시 자료입니다. 23년도에는 소공인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에 대한 포맷 오류, 전송 주기 오류, 전송된 향상률에 대한 신뢰도 판단 등의 필터링 및 검증 기능이 강화됩니다. 오류가 포함된 메시지는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히 레벨 2의 향상률 계산에
임의로 산출된 값을 전송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 신뢰도에 대한 검증 기능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발생 일시는 다르나 성취율이 동일한 값으로 전송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값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검증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단일 공급업체에서 다수의 소공인에게 설치한 스마트 공방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로 다수의 소공인이 동일한 향상률 값을 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송을 위해 임의로 가공된 데이터를 보낸 것으로 의심받게 되며 이런 경우 검증을 위한 확인 업무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연계 기능을 개발하여 데이터 전송 시 KPI 연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 코드입니다. 수신되는 오류 코드를 잘 확인하셔서 개발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KPI 연계 처리 기능 개발 및 KPI 값 산출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 KPI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하셔서 KPI 연계 기능 개발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다 보니 다시 한번 진행상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QR코드는 방송 종료 후에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8월 25일까지 천천히 질의를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하신 내용을 취합해서 앞서 소개할 때는 8월 25일까지 회신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8월 25일까지 질의를 접수를 하고 저희가 취합하고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오늘 교육 자료와 함께 8월 31일까지 수집된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활용해서 8월 31일까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이 마이스터한테 또 전화가 와서 그러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오전에 방문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연락받아서 뭐 포기한다고